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을 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오전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요. 이제는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 시점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출소를 하게 됐는데 최영일 평론가께서 오늘 출소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착잡하죠. 착잡합니다. 사실은 이제 뭐 오늘 청와대에서 아까 속보도 나왔습니다만, 자, 찬성하는 국민과 반대하는 국민이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네. 반대하는 국민들도 오르십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석방이 옳으냐 그르냐, 그르다고 믿는 국민들의 입장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꼭 필요했을까? 지금 내년 7월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이나 삼성그룹의 입장, 삼성전자 입장을 보더라도 2년 6개월의 양형이 너무나 낮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또 60% 복역을 인정해서 지금 이제 낮춘 거죠. 80%에서. 그래서 가석방 대상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게 정말 박범계 장관이 밝힌 것처럼 가석방 기준에 딱 맞아서 석방했다기에는 예. 청와대가 이미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특수 상황이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정부가. 예. 그렇다면 그 특수한 상황은 무엇인가? 국민에게 납득이 되는가? 예. 총수가 만기 출소하게 되면 회사에 심각한 타격이 있는가? 대한민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참 모호하죠. 예, 그게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고, 지금 삼성은 시스템의 삼성이고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 체제로 다 돌아간다. 지금 뭐 주가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딱 예. 이 평가는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운하지 않다. 왜 재벌 총수는 만기 출소하면 안 되는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운하지 않다, 이런 네. 평가를 주셨고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호관찰 대상이고 5년 동안 또 취업도 제한이 되는 상황인데, 일단 보호관찰부터 짚어보게 되자면 이게 얼마나 하게 되는 거고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면이 아니기 때문에 형이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석방해 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남은 형기 동안은 사실은 범죄자의 신분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회장의 원래 형기대로라면 내년 7월까지 이제 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보호 관찰도 이 남은 형기만큼 내년 7월까지 이제 보호 관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 관찰을 받게 되면 주기적으로 보호 관찰관도 만나야 되고 또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거주지를 옮긴다거나 아니면 네. 한 달 이상 거주지를 떠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뭐 도주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보호관찰관한테 이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따라서 법대법에 따라서 그 횡령이나 배임을 5억 원 이상 저지른 경우에는 그 범죄를 저지른 그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를 풀으려면 이제 법무부 장관의 특별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네. 경영 복귀는 당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앞서서 밝혔습니다만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국익을 위해서 어쨌든 가석방이 됐는데 경영 활동에 복귀할 수 없다. 그러면 국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따라붙을 수 네. 있지 않을까요? 논리모순은 이미 발생했어요. 박범계 장관이 자, 그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즉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이 됐다. 그러면서 거기 전제 조건을 답니다. 가석방 조건이 맞아서 그냥 자연히 이건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가 경제 상황과 예.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예. 지금 다른 가석방 대상자에게는 이런 토가 안 달려 있잖아요. 예. 그럼 이 국가 경제와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해서 가석방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경영은 못해요. 그럼 나와서 뭐 합니까? 경영자라 풀어준 건데 국가 경제와 글로벌 경제 이바지라고 풀어줬고, 예. 청와대가 조금 전에 국익을 고려한 결정인데 예. 당사자는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예. 경영 활동을 공식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럼 집에 앉아서 총수니까 비선 라인으로 중요한 투자 결정, 의사 결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전화 경영할 수 있겠죠.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예. 옥중 경영도 가능한 건데. 그러면 변호사가 왜 옥중 경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왜 집에 두나, 왜 이제 교도소에 두나, 네네. 결국은 차이는 없다. 그냥 인신상의 좀 안락함, 편안함 이런 것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국익과 글로벌 경제 환경과 국가 경제 상황이 어떻게 이 가석방에 연결이 돼서 풀려난 이후에 뭘 하라는 건지, 예. 어떻게 국가 경제에 기여하라는 건지가 논리 모순이잖아요. 예. 취업 제한, 보호 관찰, 등기 임원도 안 돼요. 예. 공식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없어요. 예. 그럼 왜 풀어준 건가요? 묻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의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 법원과 법무부의 판단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에서는 재범 위험성을 상당히 낮게 봤어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더라고요. 교정 재범 예측 지표 이런 걸 여러 가지 항목을 통해서 판단을 한 건데 이 부분이 가석방에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저는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범 가능성을 높게 본다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재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빨리 풀어주는 거죠. 모범적인 복역, 수형, 태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는 건데 다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뭐 재판부, 법원의 판단은 이 경제인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유사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교정 당국은 또 다르죠. 예. 교정 당국은 이제 이 수형 자체를 기본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복역을 했으니 60%를 채웠는데 예. 나가도 특별한 이 어떤 뭐 일은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이제 처음에 문제 제기드린 큰 문제. 전제 조건에 대한 문제가 국민들에게 납득되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예. 오늘 청와대의 발표는 너무 짧아요. 예. 국익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이제 예.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는데 예. 그 국익은 어떻게 실현되는지까지를 이재용 부회장이 발표를 통해서 보여주거나 예. 법무부와 정부도 여기에 상응 조치를 해서 그럼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짐으로써 삼성은 더 큰 일을 이건 이제 사익이 아니라 예. 말 그대로 이제 국익, 공익을 위해서 기여하게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으면 예. 이 가석방은 두고두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남기게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왜 재벌 총수는 만기 출소하면 안 되는가? 이 당연한 질문에 대해서 좀 전 이 법적인, 이 법 감정적인 설득이 국민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데 법원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에서 판단할 때는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이 태도를 보고 재범의 우려성을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회장 같은 경우 재판을 받을 때 삼성에 준법 감시위를 설치를 해서 도덕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법무부에서 가석방 심사를 할 때 보는 재범의 우려는 재판 이전의 이 상황도 보지만 재판 이후에 수용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것도 보기 때문에 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절대 이거 항상 뭐 나쁜 건 아니고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가석방 심사를 할 때 판단하는 이 재범의 우려성이라는 거는 죄의 종류랑 상관없이 모든 수용자한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상습적으로 뭐 강도라든지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 부회장이 현격히 재범의 우려성은 적죠. 뭐 누구랑 싸우거나 아니면 절도를 할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근데 다만 재벌 총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범의 우려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의 총수로서 삼성이 불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관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남아 있고요. 그리고 부당합병 회계부정 사건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논리적 모순이라는 표현을 또 하실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국익을 위한 결정을 이미 내린 상황에서 가석방을 했는데 지금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다시 수감이 된다? 네. 그 가능성이 적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진단들이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석방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가석방이 실효가 돼서 다시 이제 수감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당합병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11명이라서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거든요. 예. 그리고 프로포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남은 형기가 내년 7월까지이기 때문에 사실 11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 프로포폴 사건이라든지 부당합병 사건이 같은 게 재판이 1심, 2심, 3심 다 진행이 돼서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 그럴 가능성은 사실 현실적으로 적죠. 그래서 가석방이 실효될 가능성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예. 네, 오늘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재벌 총수들도 네. 함께 가석방이 됐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그리고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오늘 출소했는데 이 두 분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좀 이제 이것도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경우에는 이 부회장의 경우에는 우선 황제 보석도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형 중에 이 병보석을 받아서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무리를 좀 빚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도된 바도 있고 그런데 가석방을 해준 것도
문제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범죄 자체를 보면 좀 많이 중합니다. 여기에는 부영 그룹의 상대에 부영 연대라고 있어요. 예. 지금 형사적 민사적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공공 임대 아파트 조합원들이에요. 예. 이들이 부영 그룹에서 이 공사를 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라고 하는 소송을 계속 제기해 왔고요. 이 소송이 참 이상한 결과를 또 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으로는 이중근 부회장이 일단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낸 것으로 돼 있어요. 예. 270억의 회사 자금을 유용을 했고 횡령이죠. 그리고 또 1,000억 원대의 이 회사 주식을 개인 명의로 전환해서 예. 자신의 세금을 갚는 데 썼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배임, 횡령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중한 회사에 피해를 끼친 죄로 지금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받았거든요. 예. 예. 근데 2심에서는 이게 2년 6개월로 절반 감형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삼성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예. 2018년에 준법 감시실을 만들었다. 이게 감형의 사유로 작용을 했어요. 근데 2년 6개월을 이재용 부회장하고 형량은 똑같죠. 못 채우고 결국은 또 가석방 대상이 됐는데 가석방의 이유가 상당히 좀 불충분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경우에는 예. MB 정부 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금융 정책 자문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부당한 이제 이 회사 지원, 관계사에 대한 지원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이제 징역을 살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가석방 이유는 그렇게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이중근 회장의 경우에는 가석방 이유가 딱히 알려진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네, 이거 맞습니다. 왜 안 알려주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 부회장 같은 경우는 워낙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 부분을 밝히기라도 했는데 이중근 회장 같은 부영 회장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가석방 심사 대상자처럼 지금 취급이 돼서 지금 800여 명 중에 하나로. 810명 중에 하나로서 이제 나온 건데 사실은 아까도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중근 회장 같은 경우는 재판 과정에서도 특혜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네네. 뭐 병보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는 일반 보석으로 나오거나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그래도 특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가석방에서 지금 집중은 이 부회장으로 많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특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은 또 여러 명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으로 좀 이목을 집중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중근 회장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언론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아가면 이런 소식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게 모르겠습니다. 흡족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평범한 국민들께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계속해서 함께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